반갑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장중시간입니다. 자, 잘 나가던 증시의 브레이크를 건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자, 중동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되면서 지금 속보로 올라온 내용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혁명군 사령관이 총사령관인데요. 사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요. 이란은 잔혹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나오겠는데요. 네,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극을 했을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하고 지금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랑 관련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뭐 믿고 까부는 거겠습니까? 네, 이란을 공격한다. 자, 이거는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네,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전쟁에 또 참여하고 우리를 개입하게 된다라면 네, 이 관련 즉 미국의 어떤 그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탱크라든지 뭐 등등등 다 지원되는 그 모든 국가를 다 적군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생각보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굉장히 좀 문제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뭐 별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정은 좋지 않죠. 왜냐면 적당한 차익 매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팔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형태의 느낌은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금융투자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대량 매도세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익 시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일단 관망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후에 더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상황에서도 한전기술은 강세로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한전기술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해운주, 조선주, 그 다음에 유가 관련해서 이제 석유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 형태의 모습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또다시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HMM이 그 시점에서 또 반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한 종목들, 흥구석유 이런 것들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다른 것들 다 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산도 좀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 지금 밀려버린 상태가 돼서 뭐가 지금 되게 애매한 네, 그런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증시 낙폭률이 상당히 커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조정이 충분히 흡수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제법 큰 음봉입니다. 1.17%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들의 낙폭이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서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는 50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 문제되지 않는데 금융투자애들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아침에만 벌써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 변동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장중 저점이 아까 잡히는 듯 했는데 다시 밀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저점 2878포인트 있는 거 또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또 이번에 주말인데 미국장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영향력은 다음 주까지 연결될 수 있겠고, 주말을 기점으로 전쟁의 어떤 판도가 또 더 심각해진다라면 네, 다음 주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조정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냐?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조정이 나와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아무튼 조정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뭐 2750이든 2800이든 뭐 형성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자, 충분히 조정받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공략하시면 아마 2차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포인트는 어디서 반등하냐죠.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지켜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내일 빠지면요. 아, 잘못 샀네. 손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코스닥은 지금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겠죠?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변동성을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지지선 없이 그냥 계속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사시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켜보고 어쩌면 오늘은 그냥 패스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매수하지 말고 그냥 버티면서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490억,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버티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외국인과 연기금만 치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데 금융투자가 무려 4천억을 쏟아내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또 더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가 더 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개인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던지기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지션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은 드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신한지주 정도는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죠. 삼성전자가 2%대 하락하면서 58,000원까지 주저앉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0만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관세 얘기인데 현대차가 오히려 괜찮아요. 관세를 더 올릴 거다 해가지고 약세 출발을 혼자 유일하게 했는데 아침에 상승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빠지는 모습인데 현대차는 오히려 유일한 약세였는데 지금 오히려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버립니다. 네, 그런 모습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이었어요. 방산주들도 주목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방산주들이 과연 연계성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등이 좀 있잖아요. 근데 방산이 과연 연계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약간 방어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해양, 조선주 움직임들 좋아질 수 있고요. HMM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좋아요. 이런 것들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고 했죠. HMM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좋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상승세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자, 뒤로 넘어가면 네, 다들 보시면 대부분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지지가 되거든요. LIG 넥슨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방산주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주 이런 쪽이 좀 반등 강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동의 불안감이 주변에 어떤 그런 국방력 확대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서 살펴보시면은요. 이쪽이 완전 엉망입니다. 코스닥 쪽은 알테오젠이 6% 하락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파마리서치, 일각캠 바이오 뭐 등등 할 거 없이요. 무지막지한 하락이고요. 신흥델타테크 뭐 이 초전도체 관련한 얘기가 또 나와서 반등이 좀 모습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주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엄청나네요. 그죠? 네, 쭉쭉쭉 빠집니다. 네, 오늘 뭐 소부장이니 뭐니 할 거 없이 다 빠지는 모습이고요. 원전주 쪽만 조금 올라간 모습 살짝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 밀렸다 봐야 되겠죠. 게임주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는 별 볼 일 없이 대부분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현황 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도 약간 끔찍하겠죠. 네, 끔찍. 네. 코스피 쪽에서는 129개 상승, 797개 하락입니다. 다 내렸다 보시면 됩니다. 다 내렸어. 오늘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 올라온 게 없어. 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올라온 거 있는데, 야, 그래도 뭐 다 내렸다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야, 이건 더 심각한데요? 1209개 상승에, 181개 상승이고요. 1506개 하락입니다. 1500이요. 1500이고 800이니까 2300개면은 그냥 다 내렸다 봐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종목이 다 내렸다. 그럼 오늘 계좌가 크게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자, 상승한 종목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유전, 요네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 강세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대성하이텍, GSA, 흥하해운, 해운주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대성에너지,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산 쪽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극동 유화, 에너지, 화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휴니드까지도 올라가네요. 방산, 빅텍, 야 이런 거,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방산과 에너지가 제일 강하네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야 스페코 이런 거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야 이거는 좀 막장 아닌가? 네. 아무튼 4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쭉 내려보면은 푸드나무가 1.45 정도 올라와서 이 정도로 하단 잡혀 있습니다. 자 하락률은요.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 빌리언스 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ETF 있고요. 체시스, 이니텍, 위니아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하락 종목은 많지 않네요. 24개인데 ETF 빼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오늘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마이너스 3%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이너스 3%까지는 안 나오고요. 마이너스 지금은 한 2%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좀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2%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형주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뭐 현대차 많이 빠져봤자 1%대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플러스거든요. 네, 플러스. 삼성전자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또 올라간 것도 있죠. 한전기술이나 뭐 HMM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낙폭은 좀 커요. 어제 올라온 걸 다 깎아먹진 않았지만 오늘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3% 넘는다는 거,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 쪽에서는 파말이 있었지. 하나오션 의미 없는 매수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들이 전부 다 강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근데 현대건설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조선보다는 방산이 더 세게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다. 자,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들어오죠? 얘네들 방어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기아,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국, 조선해양, 금융지주, 뭐 등등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동차 쪽 다사들이죠? 네. 요거 약간, 네, 보시면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지 않은데요가 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매도를 치네요. 그리고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 또 치고 있고요. 카카오, 한전기술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HMM 이것도 매도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등등등. 주가 올라올 때 좀 팔아먹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매도만 따지고 보면은 일단 대형주를 조금 받아서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고 중소형주를 던지면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대형주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내려간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천천히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다음 주에도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기회를 삼은 것 맞아요. 그죠?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이잖아요. 그 주가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는 건 맞는데 어설프게 위쪽에서 잘못 잡았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갑시다. 아시겠죠?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